안녕하세요. 의잼TV의 한방내과 전문의 한의사 배원호입니다. 오늘은 침량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침량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에서 또는 홈쇼핑에서 침량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침량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침량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침량이 흔히 이제 인도네시아산 침량, 학명으로는 아쿠랄리아 말란센신스라고 불리는 침량입니다. 현재에서는 그람당 50원, 국내에 이제 수입이 되게 되면 그람당 200원, 25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이제 올랐습니다. 이것은 침량이라고 불리는 식물 한 23종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침량은 베트남산 침량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거부터 진짜 침량이다라고 흔히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자연산을 2002년 이후에 다 채취하고 없어서 이제 인공재배를 해서 6, 7년산 정도의 침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벼운 쭉쟁이 같은 침량이 유통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진짜 침량이라고 이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 침량은 자연산 침량입니다. 침량의 핵심이 그러니까 침량 수지가 얼마만큼 백해 있느냐. 그 수지는 기름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침량의 수지인 착색된 부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 자연산이지만 한 50년 이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요 침량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베트남산 침량, 진품 침량이라고 흔히 이제 불리는 것 중에 이제 하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산이고 이제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수령이 된 나무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침량 처방을 쓴다라고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이 자연산인 이 침량을 쓰는 것이 이제 맞겠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이 침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21종에서 23종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할 때는 이렇게 4종류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침량은 왜 침량이라고 하느냐? 가라앉을 침자에다가 향기가 나는 향자를 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대부분 나무는 비중이 1 이상이기 때문에 물에 나무를 넣게 되면 그 나무는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침량이라고 불리는 이 나무들은 물에 넣게 되면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향이 납니다. 이 침량은 비단 음용 형태로만 쓰는 게 아니라 향으로도 이렇게 쓰는데요. 이 침량을 보통 이제 이렇게 먹는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많은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낸 다음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탕제로 끓여서 사용하는 2가지 방법을 주로 썼습니다. 주로 이걸 가루를 내게 되면 가루를 낸 상태에서 이 침량을 물에 넣게 되면 물 위로 뜨는 나무 성분들이 있죠. 그건 다 버리고 가라앉는 성분들, 주로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비중이 무거운 부분이거든요. 그 가루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들만 모으고 뜨는 것들은 버리는 과정을 7번 이상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침량 분말을 만든 다음에 그 침량 분말을 가지고 한 번에 0.1g 정도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기운을 단전으로 모아주게 되고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쓸 수 있는 약도 별로 없고 특히 음식도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침량 분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장 기능에 특별한 저하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신기능 저하로 인한 몸의 어떤 붓기를 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침량은 또 탕으로 기존에 호흡기 질환에 먹는 다양한 탕들이 있습니다. 그런 탕에 같이 넣어서 끓여서 이렇게 먹는 용도도 있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 단가 대비해서 소실률이 높기 때문에 탕으로 끓여서 쓰기보다는 침량은 주로 이 분말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말 형태로 복용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량은 향으로 흠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침량을 흠양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량을 분말 낸 것 중에서 좋은 거는 음용을 하고 질이 떨어지는 위쪽으로 뜨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선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선향인데 우리가 이제 향을 피울 때 쓰는 이 선향이
가장 대중적인 향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침향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불로 이제 붙여서 그 향을 이제 간접적으로 들이마시는 건데요. 이렇게 침향을 사용할 때 주의점 하나는 뭐냐면, 선향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굉장히 소량을 사용하셔야지 되고, 무조건 침향이 좋은 거다 믿고 구입했다 해서 실내에서 다량 흡입할 경우 오히려 이 침향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호흡기계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향을 피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시다시피 향로에 꽂아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향로를 가지고 향로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보통 이제 피우는 데 밑받침이 있고 이렇게 이제 중간 받침이 있고 섬량을 꼽는 데가 있죠. 여기 꽂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뚜껑을 딱 이렇게 이제 닫게 되면 이런 구멍을 통해서 향이 나오게 되겠죠. 이 위에도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10년 이상 피워서 까맣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을 피워서 간접적으로 금향을 하는 건데, 이 방식은 굉장히 소량을 가지고 넓은 곳에 향을 피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야지 직접적으로 코로 마시면 안 되고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향로를 이용을 해서 향을 피우는 방법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들 좀 모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향로는 뭐냐면,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이 안에 그 선향 찌꺼기들 같은 게 잔뜩 있죠. 이거는 선향 자체를 피워서 꽂아 놓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서양을 절개를 해가지고 잘게 불을 붙인 다음에 이 속에 넣어두게 되면 이 속에 넣어진 채로 타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선향 자체가 긴 것뿐만 아니라 선향을 피우다 보면 남는 향이 있거나 선향 자체가 짧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향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선향으로 꽂는 방법, 그리고 절개를 해서 절편향을 피는 방법이 있지만 침향 자체가 진품일수록 적은 양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침향을 향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전기 향로를 통해서 향을 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 향로인데요. 이렇게 이제 코드로 꽂으면 이 아래쪽에 이제 발열 부분이 있어서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이제 판이 있어서 요 위에다가 침향을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상대적으로 좀 없으신 분들은 선향을 이용을 해서 침향을 피워보시면 도움이 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침향 자체를 조그맣게 절개를 해서 2-3g이라도 올려놓게 되면 그 2-3g 가지고 한 달 이상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침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의잼TV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